우리 한번더부터 263번이요? 아, 예. 그 99쪽은 질문 없니? 99쪽은 다 됐어? 99쪽. 응. 99쪽에 전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86쪽. 아, 86쪽에 86쪽에 183번부터 먼저 갑시다. 쪽 6쪽이 86쪽. 네, 83번 한번 봅시다.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부함수가 fx랑 gx가 있는데 f는 g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로 배달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거든. 우리가 이제 집합 관련해서도 필요한 문제라서 정의를 좀 한 번만 해보죠. 우리 두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두 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원래는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늘 하나만 쓸 건데 그래도 첫 번째 조건은 꼭 좀 기억하자고 했었어. 만약에 두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선 정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돼. 정의역하고 공역이 일치해야 된다. 이게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꼭 좀 기억하자고 했었거든. 공역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거야. 공역까지 맞출 필요는 없을 텐데 공역과 시역이 일치해야 된다. 정의역은 반드시 좀 꼭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로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동일해야 돼. 함수값이 동일해야 된다. 이 두 개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었거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았지? 정의역을 몰라. 그러니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한다 그랬는데 집합 x가 뭔지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집합 x가 뭐 a, b 뭐 이런 식으로 좀 원소를 갖고 있다고 쳤을 때 우선 정의역은 x로 일치할 거고 그럼 두 번째가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이 동일해야 되니까 만약에 정의역이 뭐 a, b 이렇게 쭉 있다면 fa랑 GA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FB랑 GB도 같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모든 X의 원소에 대해서 얘네들을 만족해야 될 거고 가장 신경 썼으면 하는 용어가 뭐냐면 선생님 항상 너네 수업할 때 아주 작은 단어도 내가 허투루 얘기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 네. 우리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면 내가 무조건 뭘로 바꿔서 해야 된다고는 우리 모든 문제 다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뭐를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로 늘 바꿔서 풀 거라 그랬어. 선생님이 얘네들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들은 항상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꼭 기억하자고 했었거든. 모든 부분 모모를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이 동일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FA랑 GA, FB랑 GB를 만족하는 A, B의 값들을 먼저 찾는 게 우선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FA랑 GA랑 같다고 이렇게 놓고 요걸 만족하는 A의 값들을 한번 찾아보죠. 요거를 만족하는 A의 값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2는 2A 제곱 플러스 A가 될 거고 그럼 그냥 A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다 왼쪽으로 넘겨서 이 방정식을 풀면 우리는 얘를 만족하는 A의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우리 인수분해해서 풀 수밖에 없잖아. 간단하게 인수분해 해볼게요. 조립적으로 인수분해 해보면 다 더하면 0이니까 무조건 1로 조립적으로 될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얘를 인수분해하면 여기다 쓸게. 인수분해하면 a-1에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얘는 0이니까 a-1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잘했을 거야. a는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거거든. 그럼 얘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얘가 하고 싶은 말이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2면 f랑 g가 같아질 수 있을 거야. 같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번만 써볼게. 한 번만 써보면 f 마이너스 1하고 g 마이너스 1도 같고 f1하고 g1도 같고 f2하고 g2도 같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보자. x가 집합 x가 반드시 이 세 개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될까? x는 반드시 마이너스 1하고 1, 2여야만 하니? 아니요. 그치. 왜냐면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만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만 원소로 가지고 있어도 f랑 g는 같아질 수 있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하고 1만 원소로 가지고 있어도 f랑 g도 같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집합 x는 결론은 뭐라고 내릴 수 있냐면 집합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이기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과 2 1과 마이너스 1,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에 부분집합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부분집합이면 무조건 f랑 g는 같아질 수 있는 거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근데 뭐는 안 될까? 뭐는 안 돼? 공집합은 안 되지. 공집합은 안 돼. 그럼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건 저거를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하고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지. 개수를 구해줘. 이 문제로 바뀐 거야. 우리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만큼 2의 거듭제곱을 하면 되니까 2의 세제곱에서 공집합 한 개 빼주면 7개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무조건 부분집합의 개수를 바꿔줘야 되고 늘 이렇게 풀게 될 거야. 우선 FA랑 GA를 만족하는 A 값들을 다 찾게 되면 얘네들을 원소로 갖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다 가질 필요 없이 얘네들을 원소로 갖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공집합이 아닌 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야. 또 184번도 이게 선생님이 풍산자에서 문제 풀 때 되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좀 선생님 깊게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 지금 뭐 아이들이 다 같이 있어서 다 같이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영상을 꼭 보겠지. 영상을 꼭 볼 거라고 했고 184번은 이게 시험에 되게 단글로 나오는 문제고 시험에 단글로 나오는 문제고 지금은 여기 1차 함수로 되어 있고 학교들이 좀 시험을 쉽게 내는 학교는 1차 함수로만 나오겠지만 이거 2차 함수로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설명을 좀 하나만 하고 가볼게요. 설명을 좀 하나만 하고 가면 풀면서 설명하자. 풀면서 설명을 해보면 우선 x가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로 정의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y도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다.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 항상 함수 문제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x, y에 대한 범위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얘를 좌표평면에다가 표현하는 거야. 왜냐면 저거를 벗어나는 건 생각을 안 할 거거든. 우리 함수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의미하는 게 이 세상 안에서만 보겠다라는 거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저거를 표현하는 거야. 좌표평면에다가 x축, y축 이렇게 그려놓고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x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만 볼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다고 쳐보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여기까지만 볼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보겠다라는 거지. x는 이 안에서만 볼 거고 공역은 y는 마이너스 2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여기쯤 있다고 쳐보고 뭐 6이 여기쯤 있다고 쳐서 이렇게 놓으면 y는 요 위아래에서만 볼 거야. 그럼 x는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만 볼 거고 y는 마이너스 2에서 6 사이에서만 볼 거니까 나는 어느 세상 안에서만 문제를 풀고 싶은 거냐면 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볼게. 요 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싶은 거지. 밖에는 관심이 없다. 희미하게만 비표를 쳐보면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싶은 거야.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정의역 공역이 범위로 주어져 있어요. 반드시 이거부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x에서 y로의 함수 fx는 ax 플러스 b가 지금 1차 함수로 주어져 있지. 자, 1차 함수는 딱 보자마자 그래프가 뭐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빨리 체크를 할 거고, 이게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이게 네 문제 이게 관건이겠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상수 AB의 곱수를 구해달라고 그랬고, 항상 우리 수학에서 괄호치고 써있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A는 0보다 작고 싶다. 지금 A가 뭐냐면 1차 함수의 기울기지. 네. 기울기가 0보다 작고 싶다는 얘기는 감소하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렇게 생긴 1차 함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니? 1대1 대응에 대한 함수가 함수를 돼야 돼요. 해보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두가 함수가 돼야 되고 모든 정의역이 공역을 갈 때 공역이 다 화살표를 한 개씩만 맞아야 돼. 근데 그림 한 번만 그려볼게. 이 문제를 풀 때 이 그림은 필요는 없지만 그냥 복습할 겸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1, 2, 3 이렇게 있을 때 화살표를 맞는 아이들이 다 화살표를 몇 개씩만 맞아야 돼? 하나씩. 한 개씩만 맞아야 되고, 1대1 대응이 되고 싶은 거잖아. 우리 1대1 함수랑 구분할 수 있어야 돼.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였니? 1대1 함수는 시역과 공역이 같지 않아서요. 그치, 정확해. 화살표를 맞지 않는 애가 있어도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다면 얘는 1대1 함수는 될 수 있어. 근데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뭘 만족해야 돼?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돼.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돼. 이 둘의 차이가 요거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뭘 했었냐면,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를 구분하는 걸 했었단 말이야. 선생님이 내가 썩 좋아하는 문제들은 방법은 아니지만 학교 시험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랬고, 그때 내가 그래프를 3개를 그려줘서 보여줬었는데 우리 머릿속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이렇게 y는 x제곱 2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는 어떻게 확인한다 그러냐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선을 그으면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는 데가 생기니까 얘는 1대1 함수도 될 수 없고 당연히 1대1 대응도 될 수 없어. 근데 얘는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위에서는 다 한 군데서 만나고 있는데 밑에서는 만나지 않고 있지. 밑에서는 만나지 않고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1대1 함수는 될 수 있지. 1대1 함수는 될 수 있어. 함수는 화살표를 맞지 않는 애들이 생겨도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뭐는 될 수 없니? 1대1 함수는 될 수 있지만 1대1 대응은 될 수 없다. 그럼 얘는 어때? 얘는 가로선을 그면 모든 곳에서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 빠짐없이 모든 곳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다. 당연히 1대1 함수도 될 수 있고, 우리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함수를 만족해야 되니까 세로선을 그었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모든 공역에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직선을 긋고 싶어.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요 빨간 영역 안에서 모든 곳에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모든 곳에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왼쪽 아래 끝에서 오른쪽 아래 끝,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를 모두 커버하는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거나, 혹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지나는 이렇게 모든 곳을 커버할 수 있는 2번 직선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좀 기억하면 좋다고 그랬죠.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해야 된다. 지금 1차 함수가 전체 영역에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원하는 게 뭐니?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싶다고? 0보다 작고 싶다고. 감소하고 싶다고. 그럼 1번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양수인 거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는 뭐만? 기울기가 음수인 2번 직선만 필요한 거지.
나는 요 놈을 구하고 싶다. 요 직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우리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요 점하고 지나는 두 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 요 점의 좌표 얼마나 돼?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 요 점의 좌표는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니까 3,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fx는 ax 플러스 b인데 어디랑 어디를 지나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1,6하고 3, 마이너스 2를 지나야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다 풀었지?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6이 되면 될 거고 3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a,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다. 밑에서 위에를 뺄게.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8이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b는 4가 나오겠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만 좀 응용을 해서 하나만 좀 소개를 해보면 그럼 내가 만약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3이고 공역이 마이너스 2에서 6인데 어떤 2차 함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 우리 만약에 어떤 2차 함수가 이 안에다가 내가 2차 함수를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거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냐고. 없어요. 없지.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나? 가로선을 두면 두 군데서 만나니까.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야지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 꼭지점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감소만 하는 부분이거나 증가만 하는 부분이 요 안에 있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2차 함수가 증가하는 부분만 있거나 아니면 감소하는 부분만 있어야만 우리가 완벽하게 채워졌을 때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모두 유추할 수 있냐면 추계방정식이 이 안에 들어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추계방정식이 이 안에 들어있는 순간 이렇게 들어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2차 함수로도 얼마든지 낼 수 있다. 너무 중요한 문제야. 문제는 정말 꼭 잘했으면 좋겠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나는 되게 싫어하는 문제거든. 나는 정말 싫어하는 문제인데 너무 교과서적이고 되게 계산에만 의존하는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에서만 가르치는 문제 같아서 너무 싫어하지만 대학 수학에서는 정말 신경을 많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시험을 참 좋아하시니까 꼭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뒤에 또 질문 있으면 들어볼게요. 근데 뭐 유진 이런 데서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방해. 그러면은 쭉 가서 112쪽부터 질문 한번 해볼까? 58번 58번. 61 61번. 63번이요? 63번. 67번 67. 62번이요? 60. 69 69번. 70번 70. 69번이 71번이요. 71번. 71번. 자, 58번부터 한번 봅시다.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 2, 3에서 집합 x에서 x로 함수 fx가 1대1 대응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어. 자, 얘도 이제 집합 x에서 x로 반상수 해서 우리가 집합의 정의역이랑 공역이 이렇게 이제 카운터블한 셀 수 있는 개수가 유한한 애들이 나오면 우리는 얘를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렇게 풀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풀 때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할
그래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고 싶은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자 그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다 다른 값으로 가져야 되고 항상 이제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제일 먼저 신경 쓰이는 건 1대1 함수라고 굳이 주지 않은 거잖아. 1대1 함수라고 굳이 주지 않고 1대1 대응으로 줬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인 시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된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한 놈도 빠짐없이 화살표를 맞아야 되는 거지. 원래 이제 이거 정서적으로 풀면 좀 귀찮게 풀어야 되는데 우리 좀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지. 네. 우리가 이거를 좌표 평면에 좀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좌표 평면에다가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이제 유식하게 풀어보자고. 지금 정역이랑 공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마이너스 1, 0, 1, 2, 3만 보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내가 표현을 해볼게. 이게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 2, 3에서만 볼 거고 공역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0, 1, 2, 3만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 바둑판의 점들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생기게 되겠지. 네. 오른쪽 아래로 생길 텐데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모든 공역이 화살표를 맞아야 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점점 함수값이 줄어드는 애가 돼야 되겠지. 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애가 함수값이 제일 클 거고 3을 집어넣은 애가 함수값이 제일 작을 거야. 그럼 어떻게 가는 수밖에 없을까?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는 수밖에 없을 거냐면 마이너스 1은 3으로 가고 0은 2로 가고 1은 1로 가고 2는 0으로 가고 3은 마이너스 1로 가야만 모든 아이들이 화살표를 한 개씩 다 맞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f-1은 반드시 3이 돼야 되고 f0은 2가 돼야 되고 f1은 1이 돼야 되고 f2는 0이 돼야 되고 f3은 1이 돼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만 계산하면 a는 나오지. 이것만 해봐. f-1이 3이다라고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가 3이 되고 싶은 거니까 따라서 a가 2라면 이거 다 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a는 2가 되고 있는 거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음수기 때문에 함수값이 점점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이 작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 다 화살표를 맞아야 되니까 요거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빨리 생각을 했어야 돼. 요거밖에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수학이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감각을 좀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 얘는 감각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이제 배우다 가면 돼. 다음에 61번. 자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마이너스 2에서 2고 공역은 a에서 b까지 함수 fx는 2x-1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라. 자 여기서 이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 근데 너무 중요하다 그러잖아. 역함수가 존재할 것.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뭐랑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야. 1대1 그렇지.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말이야.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아까 문제랑 비슷하지? 정의역하고 공역이 이렇게 범위로 주어져 있잖아. 정의역하고 공역이 범위로 주어져 있을 때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정의역 이렇게 범위 체크하고 공역 이렇게 범위 체크해서 나는 요 박스 네 군데서 요 박스 안에서만 상황을 볼 건데 박스 안에서만 상황을 볼 건데 어떤 1차 함수, 얘도 1차 함수야? 어떤 1차 함수가 이 박스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겠다?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가득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요 끝에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를 가는 직선이거나 요거거나 또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가는 직선 이렇게 돼야지만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요 위아래를 커버를 못하는 거지. 요 위아래를 커버를 못하는 거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얘는 양옆을 커버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 양옆을 모두 커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각선 끝점들을 이용해서 대각선을 만들어야만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고 요게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정의역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다가 그 좌표면에 안 그리고 써볼게. 만약에 여기 이렇게 x는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이렇게 x는 2가 있고 y는 a에서 b까지잖아. 여기에 y는 a가 있고 여기에 y는 b가 있을 때 그래서 요 지금 박스 네 군데서만 여기서만 보고 싶은 거지. 여기서만 보고 싶은데 여기 안에서만 보고 싶은데 fx는 2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y는 2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겨야 돼? 얘 지금 기울기 양수는 기울기 양수잖아. 네. 그러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 왼쪽 아래 끝에 오른쪽 위로 가는 요 대각선이 돼줘야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좌표를 찾을 수 있지? 요즘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요점은 x가 2일 때니까 얘가 2 집어넣으면 2,3이 되겠네. 그래서 요점의 y 값이 마이너스 5면 될 거고 여기에 y 값이 3이면 될 테니까 a는 마이너스 5고 b는 3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가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풀산자에서 어떤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를 자꾸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문제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배웠던 거를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되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혹시 푸는 데서 요거 말고 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앞에든 뒤에든 상관없이. 선생님 오늘 문제풀이를 하루 종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시온이랑 하랑이랑 학교에서 못 나와가지고 강의를 영상으로 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그런 것도 같이 보려고 하는 거니까. 193번? 이거 다 하고 돌아갈게. 다음에 260. 다른 것도 있으면 더 하고. 집합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gx가 있는데 f 도트 g 도트 f의 인버스 도트 f1의 값을 구해라. 이제 이런 걸 합성함수 함수의 연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함수의 연산하는 거 지금 사실 되게 어색하고 생소할 거라 어려워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한데 몇 번 해보면 집합의 연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느껴질 거거든. 왜냐면 되게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 문제도 낼 수 있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우리 항상 복잡한 연산이 나오면 이게 집합의 연산이든 사칙 연산이든 함수의 연산이든 괄호 안에 있는 지수부터 제일 먼저 해결을 할 거라 이 인버스를 먼저 이제 분배를 하는 걸 제일 먼저 할 거지. 우리 인버스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분배하면서 위치가 바뀌는 게 중요했었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거 그냥 그대로 쓸게. f 도트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어서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f의 1로 바뀔 거야. 이렇게 1로 바뀔 거고 우리 합성함수는 함수의 연산 합성함수는 방향만 잘 지키면 상관없었어. 뭐부터 연산하든지 간에 방향만 잘 지키면 상관없었고 늘 합성함수 연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야. 우리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 두 개를 합성하면 뭐가 되지? 항상 항등함수가 된다. 되게 기계적으로 많이 쓸 거야. 이걸 제일 먼저 체크하면 돼. 찾으면 돼. 이런 것들.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아이들을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될 거고 항등함수는 뭐랑 합성하는데 영향을 주니 못 주니? 우리 항등함수 i랑 f랑 합성하건
F랑 I를 합성하건 상관없이 항상 F가 나왔었지. 얘는 합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G 인버스 F1을 구해달라는 문제로 바뀔 거고, 그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G 인버스 F1 우리 항상 이렇게 합성함수식 나오면 표현부터 바꾸기로 했잖아. G 인버스 안에 F1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F1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다. F1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F1은 5가 나오겠네. 그래서 이건 5가 되겠다. 그래서 G 인버스 5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 역함수 함수값 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한 번만 써볼게. 역함수의 정의가 되게 중요했어. 역함수의 정의. 만약에 FA는 B이면 항상 우리 역함수 문제는 F 인버스 B는 A다. 요거를 이용하기로 했었지. 그래서 G 인버스 5의 값을 구할 건데 문제에서는 GX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A다라고 이렇게 해보면 G 인버스 5는 A다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GA가 5가 되는 A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2A-3은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4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4였던 거지. 답은 4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합성함수 연산 몇 번 해보면 진짜 잘할 수 있어. 겁만 안 먹으면 돼. 은솔이도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앞에서라도 할 거 있으면 더 하면은 해줄 테니까. 한국되어 있어요. 아, 거기 있어? 그다음에 63번 봅시다. 자, fx는 x-1이고 gx는 ax부터 bx c에 대해서 또 뭐 복잡하게 뭔가를 해놨는데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일 때 상수 abc에 대해서 a 더하기 b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좀 문제가 지저분하긴 한데 좀 안타깝지만 얘는 우리가 뭘 연산을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게 없어. 연산을 더 이상 뭘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일일이 좀 하는 수밖에 없을 거거든. 좀 문제를 꼭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야 되나 싶긴 한데 얘는 어쩔 수가 없다.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그냥 해 나갈 거야. 선생님이 표현부터 한번 바꿔서 차근차근 해볼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F 인버스 안에 G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요게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고 싶다라는 거지. 우리 합성함수식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찾아보자고. 자, 요거부터 한번 바꿔보면 fx가 지금 뭐랑 똑같냐면 x-1이랑 똑같으니까 선생님 그냥 다 쓰면서 갈게. 자, f 인버스 안에 g에 fx가 x-1로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럼 요거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까? gx-1. 그럼 g의 x-1은 gx에 x 대신 x-1을 집어넣어달라는 거니까 a에 x-1의 제곱 더하기 b에 x-1 더하기 c가 될 거야. 전개하고 싶지 않은데 전개하지 말자. 전개 안 할게. 나 전개 안 할게. 그럼 여기다 그냥 이렇게 써볼게. 그럼 잘 봐봐. F 인버스에 G에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해볼게.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아니다. 그냥 할게. 그냥 편하게 할게. 편하게. 쉽게 합시다. 쉽게 할 수 있어. 나 fx가 x-1이잖아. 네. f 인버스 x식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우리 fx가 x-1이니까 y는 x-1이다라고 이렇게 두고 역함수 요거의 역함수를 찾아보는 거야. 역함수 어떻게 찾기로 했냐면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을 거니까 요거의 역함수는 x는 y-1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y는 x 플러스 1이 되겠네. 요게 역함수식이 되는 거지. 그럼 f 인버스 x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얘는 x 플러스 1이 되겠다.
그럼 이제 잘 따라봐. 잘 따라 할 수 있어. 요거 괜히 gx-1로 써있으면 헷갈리니까 이거 그냥 뭉탱이라고 써볼게. 그럼 f 인버스의 뭉탱이잖아. 이게 뜻이 뭐야? f 인버스 x에 x 대신 뭘 집어넣으라는 거야? 요 뭉텅이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겠다? 이거 됐어. 여기 요거 x 대신에 뭉탱이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서 써보면 g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요게 요거네. 요게 요거. 그럼 요게 g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a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c 더하기 1이 되겠네. 요게 요 좌변을 정리하는 식이다. 요게 뭐가 되고 싶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고 싶다. 둘이 완전히 모양이 같고 싶은 거지. 그럼 뭐 전개해서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이쁘게 되었으면 한근씩 쓰는 게 제일 낫겠죠. x에다가 1 대입하면 0으로 사라져서 c 더하기 1은 일단 1 대입하면 6이니까 따라서 c는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x에다 0 같은 거 한번 대입해볼까?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6이 될 거고, 얘가 5랑 갖고 싶은 거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는 A 0 대입하면 마이너스 B야. 마이너스 b는 이렇게,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1이다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에다 2 같은 거 집어넣을까? 2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6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 6, 11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는 5다. 요 연립 방정식을 풀면 a는 3, b는 2가 나오겠네. 뭐 전개해서 해도 돼요. 선생님 잠깐만요. 다 계속 되니? A가 a가 2고 b가 3이구나. 나 뭐야? 맞아요. 2, 3 맞는데. 나 계산 3이 맞는데? 0. 마이너스 1이요. 그렇지. 2, 3. 아유. 계산 저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응. 뒤에 플러스 1은 왜 붙은 건가요? 요 f 인버스 gx 마이너스 1을 하고 싶지. 네. 근데 이걸 이제 잠깐 뭉탱이로 이렇게 바꿔봐. 예. 그러면 f 인버스 뭉탱이는 f 인버스 x에 x 대신 뭉탱이를 집어넣잖아. 근데 f 역함수가 지금 x 플러스 1이야. 네. 그럼 요 x 자리에 뭉탱이가 온 거니까 뭉탱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뭉탱이가 g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1이 여기 붙어. 요 역함수식 여기다가 gx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얘를. 네. 그래서 식을 얘를 더 이상 함수의 연산을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은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식을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드문 케이스야. 역함수의 식을 이렇게까지 찾아가지고 하는 거는 드문 케이스긴 한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지. 그 다음에 67번 봅시다. 67번에 a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고 a에서 a로 가는 함수가 있고 fx가 kx 플러스 1이 있는데 얘가 정의되도록 하는 fx가 정의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의 범위가 이거다. 지금 이게 이제 핵심이야. 함수가 정의되고 싶은 거야. 함수가 정의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거든. 이런 문제들이 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데, 우선 A에서 A로 가는데 이렇게 범위로 주어져 있으면 항상 뭐부터 하자? 적합평면의 표현부터 하잖아. 선생님 이거 좀만 올려서 밑에 공간을 좀만 만들고 할게. 항상 범위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좌표평면에다가 저 범위를 표현을 하고 시작을 할 거야. 우리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정의역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생각을 하고 싶고, 정의역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생각을 하고 싶고, 공역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나는 요 안 세상에서 요
네모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생각을 하고 싶은 거지. 바깥쪽에는 관심이 없다. 이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싶고 여기에다가 지금 뭘 만들 거냐면 fx는 k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지. 1차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 그냥 뭐만 되면 돼? 이거 막 1대1 대응 이런 거 아니야? 뭐만 정의되면 돼? 함수가 정의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가 되고 싶은 거면 역으로 생각을 해줘. 우리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어떻게 하면 됐었지?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걔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어. 세로 세로 선생님 그 앞에 하나 가로. 붙였으면 돼. 하나하나 앞에 증가와 반성. 아 그거 다 1대1 대응이고 내가 이게 그래서 보통 교재나 교과서에서는 다 선생님들은 세로선에 자꾸 목숨을 거는데 아그 앞에 내가 Y축에 하나를 내가 그었거든. 하나가 되게 중요한 말이 있다. 이게 중요하다. Y축에 편애하게 이게 X축에 세로선. 수직으로. 자, 쓰면 다 R라고 할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뭐든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정의역이요. 거야. 그치. 모든 정의역에 다 틀렸어. 모든 정의역에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 그러니까 함수는 정의역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야. 모든 정의역에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야 되지. 만나지 않아도 안 되고 여러 점에서 만나도 안 돼. 그럼 잘 봐. 모든 정의역에서 나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세로선을 다 걷을 때 이렇게 세로선을 다 걷을 때 다 어때야 돼? 한 점에서 만나야 돼. 네.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자 조심해야 돼. 여기 1대1 대응이라는 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 가로선은 그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제 몇 개를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해봐.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될까? 되지 않아요? 이거 돼요. 돼요. 이게 되는 거지. 나 지금 자꾸 선생님 위아래가 지금 커버가 안 됐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나 지금 함수만 비교를 하면 돼. 선생님 내가 지금 녹색으로 세로선 많이 잘때 거놨지? 다 한 점에서 만나 안 하나? 안 맞아요. 하잖아. 이거 된다. 이거 돼. 당연히 요 끝에서 가는 거 돼 안 돼? 이것도 되지. 또 뭐도 될까? 일단 뭐도 되는지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거 이렇게 되면 될까? 그렇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요 오른쪽하고 요 왼쪽이 지금 커버가 안 되는 거지. 네. 그렇지? 그럼 잘 봐. 이제 우리가 배운 걸 총정리하는 거야. kx 플러스 1이잖아. kx 플러스 1은 항상 어디를 지나니? y절편이 1이잖아. 그렇지? y절편 1이니까 항상 여기 0,1을 지날 거야. 이걸 찾아야 돼. 얘는 항상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1을 지나.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 양옆에를 다 커버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되겠지.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얘가 조금 이렇게 점점 기울게 만들고 여기 지날 때 요 점수 A라고 해볼게. 점 A를 지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그림 그려고.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돼요. 이거 된다. 이거 된다고. 얘가 좀 기울기를 점점 줄이다 보면은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점 B를 지날 때 이렇게 생기는 애가 있겠지. 네.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될 거 아니야. 더 작아지면 안 되겠지. 그럼 이제 선생님 이걸 표현을 해볼게. 잘 따라와. K가 지금 뭐냐면 기울기야. K는 기울기란 말이야. 요 A를 지날 때의 기울기를 이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를 선생님이 M1이다라고 해보고 요 B를 지날 때의 기울기를 M2라고 해볼게. 그럼 K는 M1보다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요. 그치, 이거보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K는 M1보다는 작아야 돼. M1이 돼도 돼. 그치, 돼도 되지. 등본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M2보다는 어때야 돼?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안 되지. 커야 돼. 그치, 커야 돼. 요 범위를 찾았어요.
그래서 1차 함수가 그래서 1차 함수를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놈의 여기 못 박아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거 생각해야 되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진짜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를 푸는 건 다 풀었어. 자, 요즘의 좌표가 0,1이고 요즘의 좌표는 2,2지 그치? 요즘의 좌표는 마이너스 2,2니까 자, M1의 기울기는 0,1하고 2,2를 지날 때의 기울기니까 기울기 2분의 1 나오겠네. 예, 2분의 1 나오고 M2는 이 두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 거 같니?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된다. 네, 더하기는 1이 답이 되겠지. 진짜 1참수를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이제 1참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마스터한 거야. 네. A 더하기 B예요. 아 0. 0이구나. 1이 아니죠. 2 더하기. 나도 1 했어. 정말 더하기 빼기가 제일 어렵다. 차라리 곱하기 나누기 낫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산을 날 먹는 건지 이게 쉽지가 않네. 그다음에 이거 267번, 269번 봅시다. 자, 269번에 점 1,0을 지나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x의 그래프가 두 점 마이너스 1,1하고 4,4에서 만나고 그 외의 점에서는 만나지 않는다. 자, fx의 제곱은 fx 곱하기 f 인버스 x를 완료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을 구하기. 이거 너무 의미 있는 거죠. 너무 의미가 있어. 잘 체크를 해봅시다. 우리 역함수가 여기 보이지? 여기 역함수가 보이잖아. 네. 역함수가 보이고 여기다 표현 여기 써. 자, 역함수가 있어. 문제에서 역함수가 주어지고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다. 혹은 또는 뭐 교점 만나는 점을 물어본다. 뭐 또는 만나서 생기는 둘러싸인 넓이를 물어본다. 라는 얘기가 나오네. 반드시 뭘 생각할 거야? y는 fx와 fx의 그래프와 정확하게 얘기하면 y는 인버스 fx의 그래프는 서로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라는 것만 쓸 거야. 이것만 쓸 거라. 그래서 지금 대놓고 힌트를 주고 있어. 대놓고 여기 뭘 줬어? y는 x를 줬는데 y는 x를 줬다. 그럼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필요는 없지만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상상할 수 있다.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겠어? 얘를 y는 x에 저부터 폈을 때 생기는 애가 될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좀 가상을 하나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지. 이런 식으로. 요게 y는 인버스 fx의 그래프가 될 거야. 뭐 지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걸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 내에서는 y는 fx와 역함수가 만나는 점을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어디 위에서 나타나게끔 y는 x 위에서 나타나게.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한번 정리할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해달라라고 하면 문제를 바로 뭐로 바꿀 거야? 인버스 fxc 구하는 거 너무 힘들고 못 구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풀 거야. 자, 그다음 이제 요거 봅시다. 요거 뭐 함수의 형태로 써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함수 방정식이야. 여기 그냥 방정식이야, 방정식. 이게 fx로 써 있거나 x로 써 있거나 이거 그냥 방정식이거든. 우리 방정식의 기본 풀이법은 무조건 뭐지? 무조건 인수분해. 그냥 인수분해하는 거거든. 자, 왼쪽으로 넘기면
자 fx의 제곱 마이너스 fx 뭐 f 인버스 x가 좀 거슬리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써보자. 는 0 이렇게.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모의고사도 볼 거고 이 모의고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인수분 해보자. 자 여기도 fx 얘도 fx 갖고 있으니까 fx를 묶으면 좌변은 좌변이 왼쪽은 fx만 남고 오른쪽은 f 인버스 x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자 얘랑 곱하면 0일.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되는 거지.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fx는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니까 이건 둘이 같다는 거네. fx랑 f 인버스 x이면 돼. 요게 해야. 정확히 얘기하면 요걸 만족하는 x의 값이 해가 되는 거지. 얘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될 거야. 그럼 fx는 0. 자, 이 방정식 우리 지금 함수 그래프가 주어졌잖아. 그럼 이 함수의 관점에서 생각해봐. 빨리 어떻게 정확하게 한 번만 얘기해. 정확히 뭐야? 왼쪽을 식으로 하는 y는 fx와 오른쪽을 식으로 하는 0은 뭐였어? x축이죠. x축과의 교점에 정확하게 뭐지? 정확하게 x좌표가 되겠지. 이게 fx는 0에 해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fx 이렇게 있지. fx 이렇게 있을 때 fx랑 x축과 교점의 x좌표 어디 있어? 여기 1이. 그래서 요 놈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1이 되겠다. 자 그럼 얘는 함수의 관점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fx랑 f 인버스 x가 같다는 왼쪽을 식으로 하는 y는 fx와 오른쪽을 식으로 하는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에 이것도 정확하게 뭘 구해달라는 거야? x좌표를 구해달라는 거지.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뭘로 찾겠다? fx랑 y는 x의 교점으로 찾겠다. 그럼 얘가 뭘로 바뀌려면 귀찮은 선생님 한번 쓸게. y는 fx와 누구? y는 x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걸로 바뀐다고. 이렇게. 그럼 y는 x랑 fx의 교점의 x좌표는 누구랑 누구야? 4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요 놈의 해는 x는 4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오겠다? 3개. 1, 마이너스 1, 4, 3개가 요 방정식의 해가 돼요. 그럼 다 더하면 답은 4가 되겠지. 앞에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에서 똑같이 x좌표. 그럼 얘는 왜 x축 교점이에요? y는 다시 얘는 fx는 0이지. 그럼 우리 이거 함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왼쪽을 식으로 하는 y는 fx랑 오른쪽을 식으로 하는 y는 0이 x축이죠. 그래서 y는 fx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래서 1학년 때 배운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y는 fx와 x축의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그치 누구랑 누구랑? fx랑 지혜가 0이라. 왜냐면 얘가 y는 0이니까. 그치? 그럼 거꾸로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이 내가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얘도 똑같이 두 식이 같다고 놓지. 네. 그럼 얘도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잘하시죠? 얘도 그럼 fx랑 f 인버스 x가 같다를 풀겠다는 얘기는 왼쪽을 식으로 하는 y는 fx랑 오른쪽을 식으로 하는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지. 정확히 교점의 x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역함수에 제일 중요한 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서 나타난다 그랬어? fx랑 y는 x 위에서. 그래서 얘를 무조건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돼. 무조건 그냥 뭐랄까 안 바꾸면 못 풀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꾼 거죠.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제 y는 x가 이렇게 있고 fx가 이렇게 있으니까 둘이 만나는 점에 x좌표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해를 찾는 거죠. 이게 역함수에서 가장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y는 x의 절친이기 때문에 교점이 항상 여기 위에서 나타나는 거 그럴 거고, 그래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좀 기계적이라는 표현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역함수의 식을 찾아서 둘의 교점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다음에 70. 이 지금 69번은 진짜 약간 교본 같은 문제야. 우리가 역함수를 배우는 데 있어서 역함수뿐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적어도 모의고사에서 한 2등급 때, 3등급 때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교본 같은 문제라서 꼭 잘 연습해봤으면 좋겠고,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270번에 의미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의미 아닌 정수 n과 k가 0하고 9 사이인 정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0은 0이고 f의 10n 플러스 k는 fn 플러스 k일 때, 이거 되게 복잡한 걸 구해내려고 했어. 이게 사실 뭔가를 뒤에서 우리 함수 아직 좀 교과서 한 걸음도를 안 배웠잖아. 그거를 배우면 좀 편하게, 그걸 배운다고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걸 배우면 어디서 한번 본 걸 갖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걸 못한 거라서 그냥 해야 되는데, 이거 원래 이런 문제들이 그냥 하라는 거야. 마치 퀴즈 문제 풀듯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함수 방정식이다라고 부를 텐데, 다시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의미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의미 아닌 정수 n과 0하고 9 사이의 k인 정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f0은 0이다. 지금 얘는 뭐 fx가 뭐 1차 함수다 2차 함수다 이런 말이 아니니까 당연히 f의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닌 거야.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뭐 1대1 대응 이런 것도 없잖아. 뭐 이런 x에서 x로 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것도 아니고 그냥 퀴즈 문제처럼 요 규칙성 가지고 푸는 문제. f0은 0이다라는 조건을 내가 너희한테 던져줬으니 이걸 이용해서 너네 뭔가를 한번 해봐라고 얘기하는 거야. f0하고 0이 같다라는 걸 던져줬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봐라 라는 거거든. 지금 n하고 k에 대해서 n이 의미한 정수 n하고 k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때 f100하고 f999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한번 찾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럼 f100부터 한번 생각해봐. f100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n이 10 곱하기 더하기 fn 10 더하기 0이요. 쟤는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는 뭐든 만들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다 찾는 거야. 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참 좀 치사한 문제긴 한데, f100을 얘가 이제 100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의미 아닌 정수랑 0하고 9 사이의 k 값을 써야 되거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f의 10 곱하기 10 더하기 0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k가 0에서 9 사이니까 요걸로밖에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얘가 n이 돼야 되고 얘가 k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을 거냐면 f 10 더하기 0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f10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n이 10n 더하기 k를 이용해서 또 표현해보면 n이 얘는 그치. f10은 그래서 f10은 f의 10 곱하기 1 더하기 0으로밖에 표현이 못하겠죠. 예. 그럼 얘가 n이고 얘가 k인 거니까 f1하고 같아지겠다. 이렇게. 그럼 또 f1은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n이 0이고 k가 1. 그치. 10 곱하기 0 더하기 1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지. 얘가 n이고 얘가 k일 때. 그래서 얘는 f0 더하기 1이 되는데
F0이 0이니까 결국 얼마다? 1이다. 이런 문제야. 그래서 얘는 1이다. 그럼 이제 F의 F999를 또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생각 한번 해볼게. F의 999를 생각을 해보면 요걸 이용해서 또 표현을 해보면 얘는 F의 10 곱하기 99 더하기 9로 표현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얘가 n이고 얘가 k다. 이렇게. 그럼 얘는 F의 99 더하기 9가 되겠네. 그럼 요거를 이제 한번 해봅시다 또. 그럼 밑에다 쓸게. F의 99는 F의 10 곱하기 9 더하기 9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n이고 얘가 k라서 얘는 F의 9 더하기 9가 되겠다. 그럼 다시 F9는 F의 10 곱하기 0 더하기 9가 될 테니까 얘가 n이고 얘가 k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F의 0 더하기 9가 되겠다. 그럼 얘가 0이니까 F9는 9다. 얘가 9다. 18. 그래서 얘가 18이니까 27이 되겠네. 네. 맞지? 맞아. 얘가 27이니까 F27을 또 찾으면 되겠다. 아는 되지? 네. 그럼 되겠지? 아니 진짜 뭐 치사하지. 근데 이런 것도 다 문제다, 함수다라는 거야. 뭐 이런 게 뭐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퀴즈 같은 문제들도 규칙, 어쨌든 함수는 규칙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마지막에 F0을 F0이 0이니까 F9가 9가 나는 거지. 그럼 F9가 9니까 F9가 9 집어넣으면 F99는 9 더하기 9가 되게 이렇게 이제 위에다 집어넣었어. 선생님이 헷갈릴까봐 한 번에 쭉 하면 헷갈릴까봐 일부러 이제 찢어서 써봤어. 다음 72번. 자, x는 1, 2, 3, 4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fx를 x가 a의 원소이면 함수값을 1이다라고 할 거고 x가 a의 원소가 아니면 2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모든 원소 합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자,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는 6이 되고 싶다고 했거든.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 fx는 x다. 자, 우리 이제 집합 문제 총 출동인데 어떤 x에 대해서 fx는 x다. 어떤 항상 내가 뭘로 바꾸면 된다 했어. 적어도 하나로 바꾸자 해서 그렇지. 적어도 하나는 함수값이랑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돼. 그리고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가 6이 되고 싶거든. 네. 근데 지금 fx는 누구랑 누구밖에 함수값을 못 받는 거 1이라고 2밖에 함수값을 못 가잖아. 그럼 4개를 더해서 6이 되기 위해서는 함수값이 1이 몇 개 나오고 2가 몇 개 나오고 1이 두 개. 그렇지 2개 나오고 2가 2개. 2개 나오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이제 한번 해보자.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고 싶은 건데 A의 원소면 1이 될 거고 A의 원소가 아니면 2가 될 거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일 큰 애 2개. A가 만약에 A가 3하고 4를 원소로 갖는다면 여기 원소의 합이 3하고 4를 원소로 가지면 얘네 둘은 함수값이 1이 될 거고 얘네 둘은 2가 돼서 6이 될 수 있겠지. 이게 베스트일 거야. 근데 당연히 그렇게 쉽게 초락초락하게 줄 리는 없겠지? 이렇게 되면 뭐가 만족이 안 되니? 어떤 이렇게 되면 A가 3, 뭐야? 되는데요? 뛰어나. 저기 되는데. 7이에요. 답시 장난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면 되네? F2가 2네? 그치? F1은 2고 F2는 2고 F3은 2고 F4는 4니까 요거 만족하지? 네. 적어도 하나는 된다. 끝났네. 그렇지. 왜 이게 문제를 그렇게 허무하게 냈을까? 나라면 이거 바꿨다 이렇게. 어떻게? 이 두 개를 바꾸는 거지. X, A가 원소가 아니고 이러면 이제
조합을 좀 하게끔 뭔가 만족하게끔 할 테니까. 아, 저희가 불쌍했나 봐요. 아니 이거 문제를 만든 사람 잘못 만든 거야 이 정도 수준이니까. 내가 볼 땐 이렇게 반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하. 저도 근데 이거 실제로 네. 은근히 의심했겠어. 실제로 이게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이렇게 이것도 약간 나는 이런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퀴즈성 문제들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문제가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에 잘 나와. 잘 나오니까 우리 그러면 19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193번 요거 맞아? 이게 이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해. 그러니까 어려워하고 실제로 되게 사실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 이 문제를. 뭐 내신에서도 많이 쓰지만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도 워낙 많이 쓰는 문제라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볼게. 자, fx가 x 플러스 3일 때, 자 f1은 f로 정의할 거고, f2는 f 도트 f로 정의할 거고, f3는 f 도트 f2로 정의할 거고, f의 n 플러스 1은 f 도트 fn으로 정의하겠다. 사실 뭘로 이해해도 좋냐면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 F1은 그냥 F고 F2는 F 도트 F고 얘는 그러면 F3는 F를 3번 합성해달라는 뜻이야. 합성해달라는 뜻이고 Fn 플러스 1은 F를 n 플러스 1번 합성해달라 라는 뜻이기도 해.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아니면 F3의 X는 F 안에다가 F2를 집어넣는 거고 F의 n 플러스 1은 F에다가 FNX를 집어넣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돼. 자, fx가 x 플러스 3일 때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F100의 2를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2를 F에 100번 넣어달라는 거야. 2를 F에 100번 넣어달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내가 실제로 100번은 넣을 수 없으니까 무조건 규칙성을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차근차근 해보면, 자 F1의 2는 뭐랑 똑같냐면 그냥 F2랑 똑같지. F1이 F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5인데 이렇게 써볼게. 2 더하기 3이다라고 한번 써볼게. 그래서 5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F2의 2는 얘는 F의 F2잖아.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F2가 누구지? 요 F2가 뭐냐면 요 내가 방금 앞에서 구한 요 함수값이야. 요걸 집어넣어 달라는 거야. 이렇게. 앞에서 구한 함수값이 우리가 여기가 5면 얘는 F5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5 더하기 3이 돼서 8이 될 거야. 요게 지금 F2의 2인 거지. 요게 8이. 그럼 다시 F3의 2는 여기서 하라는 대로 보면 F3은 F에 F2를 합성한 거니까 F 안에 F2의 2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얼마지? 근데 방금 그 이제 8이나 8. 요걸 집어넣으라는 거네. 전에 구한 함수값을 함수에 집어넣으면 이 숫자가 한 개씩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8F에 8이 돼서 8 더하기 3이니까 11이 되겠지.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럼 F4의 2는 F에 F3의 2를 집어넣을 건데 얘가 누구다? 방금 앞에서 구한 함수값이다. 계속 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F11이 될 테니까 11이 될 테니까 11 더하기 3이 돼서 14가 될 거야. 그럼 잘 봐. 요 위에 숫자의 포커스를 맞추면 되거든. 요 숫자에 F1은 함수에다가 한 번 집어넣은 거잖아. 그래서 2 더하기 3이야. 여기다 써볼게. 2 더하기 3이야. F2는 두 번 집어넣은 거잖아. 물론 이제 위에 있는 걸 집어넣은 거니까 두 번 집어넣은 거거든. 그러면 2 더하기 3에다가 3을 한 번 더 더한 놈이거든. 이렇게 3을 한 번 더 더한 거야.
그럼 F3은 또나 얘는 2에다가 3을 몇 번 더한 거야? 3번 더한 게 되겠네. 이 숫자만큼 3을 더해 나간다라는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거지. F4에 있는 3을 4번 더한 걸 거야. 그러니까 F100의 2는 2에다가 3을 몇 번 더하게 되겠다? 여기 써있는 숫자가 100이니까 얘를 100번 더하게 되겠다.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300이 돼서 302가 답이 되겠지. 이게 딱 한 번만 체크가 되면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약간 진짜 요즘 때 말로 껌이 돼. 정말 쉬운 문제가 다 똑같이 풀 거거든. 생각보다 풍선자가 질문이 많아서 뿌듯해. 정말 쉬웠다가 RPM 질문 소연이